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이어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다들 한 번씩은 이 관계에서 오는 의문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엮여 있길래 우리 사이가 이럴까? 단순히 좋고 나쁘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도 쉽게 끊어지는 사이가 있고요. 그닥 친한 것도 아닌데 관계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구멍난 독을 채우듯 가서 닿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잡초처럼 관계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의할 수 없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내 눈에 더 이뻐 보이고 누구는 미워요. 나도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다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공부나 일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만 이 인간관계만큼은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관계를 사주로 확인하는 방법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사주를 보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될 수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도 관계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확인해 주시고,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관계를 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초보분들도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주의 공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공망이라는 글자는 비어있다, 망할 망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망은 천간과 지지에 돌아오는 글자의 수가 다르므로 짝이 없는 글자를 비어있다 라고 정정하는 거예요. 천간은 10글자, 지지는 12글자로 그 짝이 맞지 아니하여 지지의 2글자는 천간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어있다, 공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천중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공망은 속이 비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자에는 결핍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속이 텅 빈 비어있는 공간이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공망은 사주를 봐주시는 분들마다 그 실효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들은 각자 다릅니다. 저도 공망을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은 아니나 이런 궁합에서 참고사항으로 다루는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글자의 공망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일주와 거기에 해당하는 공망을 확인해 보세요. 자, 본인의 일주와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으셨나요? 공망에 해당하는 이 2글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일지 자리에 나에게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에게는 오화랑 미토라는 글자가 공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무슨 오일주 혹은 무슨 미일주처럼 일지에 오화나 미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지에도 해당이 되지만 월지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며, 시지나 연지처럼 많은 것들에 이런 공망이 있다면 이런 작용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상대방이 일지에 혹은 상대방의 사주에 나의 공망이 깔려 있으니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독과도 같은 거죠. 상대방에게 노력을 해도 그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합니다. 노력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나의 노력이 상대방에게는 그닥 크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처음엔 서로가 좋을지라도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비롯하여 연인 관계나 부모 관계가 이런 공망에 놓여 있다면 실제로 내가 주는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에 괴리가 생깁니다. 또 이런 주는 것에도 공망 관계에 놓이게 되면 자발적인 느낌보다는 환경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어쩌다 보니 책임감이나 의무감과도 같은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이는 관계의 갈등이 오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갈등이 오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런 사이에서는 쉽게 회복이 조금 어려워요. 포인트가 다르고 노력하는 방향성이 다르니 관계 회복의 탄력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공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돼라기보다는 관계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 효율이 조금은 좋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연비만을 보고 차를 타는 건 아니듯이 다른 곳에서 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죠.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로의 공망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공망이 사주에 제 역할을 못하는 비어있는 결핍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와 이런 공망이 같다면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같으니 일종의 동질감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 비어있으니 원하는 방향성도 같아지겠죠.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둘 다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똑같이 몸 쓰는 걸 못한다거나 탈모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결핍이 같을 때 오는 동질감은 그냥 좋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망이 같다는 건 사주로 이런 비슷한 기운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왠지 친밀하고 정감이 가죠. 그리고 같은 부분에 결핍이 있으니 서로의 노력이 서로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과인 친구에게 시를 지어준다면 그냥 이건 글씨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문과인 친구에게 시를 써서 줘봐요. 나를 위해서 이런 문장을 생각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냈구나. 본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노력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죠. 실제로 궁합 상담을 하면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잘 이어가는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공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공망이 같은 사주를 전생부터 이어지는 사주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덜어는 계세요. 두 번째는 내 사주에 있는 기둥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일주인 여성이 갑자월에 태어났거나 갑자시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 사주에 있는 기둥과 동일한 기둥을 상대방이 어느 자리에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과 이어지는 기운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일한 기운을 같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건 연결끈이 강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고 싫고의 모양새가 아니라 연결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 중에서 싸우고 되게 꼴보기 싫어도 며칠 뒤에는 그냥 또 만나지는 친구가 있고요. 반대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애를 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소원해질 것 같은 친구가 있죠. 같은 기둥을 나눠 가진 관계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연결끈이 사주 안에 이어져 있으니 죽어라 나가라 하고 싸워도 칼로 물 베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걸 나눠 가지고 있으면 관계야 어떻든지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관계로 이어진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도 마찬가지로 미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또 결국은 어찌저찌 맞춰가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맞춰가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잘만 한다면 끊어지지 않는 우군을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이상으로 사주로 보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